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진짜 많은 우리 엄지 마마님들이 SNS 통해서도 연락을 주시고 또 카페에서도 이렇게 안부를 쪽지로 주신 분도 있고 해서 더 기다리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또 이게 제 이전에 업로드된 영상이 임신 인밍아웃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 뒤에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또 맞나 싶어서 많이 고민하고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임신을 3월 중순경에 확인을 하게 됐고, 그쯤 코로나를 같이 확진받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코로나 약을 못 먹고 이제 고열과 뭐 이런 코로나의 증상들, 몸살부터 이렇게 온몸의 근육통 이런 걸 그냥 생으로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넘어가서 바로 이제 입덧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입덧도 되게 심했는데 사실 그 임신 초기부터 너무 이렇게 피가 자꾸 자주 비쳐가지고 병원 가서 그 주사를 놔달라고 하면은 유산 방지 주사를 놔줘요. 엉덩이 주사. 네. 그 엉덩이 주사를 제가 맞으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시간은 또 가더라고요. 한 9주, 10주 요쯤 피 검사를 하게 됐는데 10주가 되기 전이죠. 9주, 8주 요쯤에 했나봐요. 피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 소견에서 이제 검사 결과 우리 임신 초기 검사에 각종 검사를 해요. 당 검사 이런 수치들이 나와요. 근데 당이 조금 높은데 이 당이야 제가 공복에 좀 단 거를 마셔서 그럴 수 있다 치고 갑상선 수치가 임신을 하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비이상적으로 너무 높다. 다시 한 번만 더 검사를 해보자 해서 또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더 높아졌다. 그래서 피 검사를 되게 자주 했거든요, 그때. 하루 이틀 사이로 뭐 그 병원의 원장님은 좀 추적해서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제 체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몸도 너무 안 좋고 뭐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 3주 정도를 진짜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리얼로 3주 동안 밥 한 알도 먹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때 어떻게 버텼냐면 링겔을 맞아도 링겔 맞으면서 링겔 그 냄새에 토하고 그러니까 링겔 냄새에 토한다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텐데 링겔이 들어가면서 이 입이랑 비 사이에 막 그 피비린내 나듯이 그 냄새들이 나요, 뭔가. 그러면서 되게 많이 토하고 병원에서는 이 밑 빠진 독에 아무리 영양제를 부어도 엄마의 체력이 올라오질 않아서 큰일이다. 그래서 입원을 결정을 했고 그 당시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집에 와서 또 죽겠고 다음날 병원 가고 이 과정을 그냥 정말 3주 동안 반복하면서 밥을 정말 하나도 못 먹고 뭐 물도 못 마셨어요. 그냥 물을 마시는 이유는 하나,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수분 탈진이 되면 안 되니까 한 5초 세면은 토해요. 근데 이제 물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뭔가 시원하게 토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마셨었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1주, 2주, 3주 저는 버틴다고 생각을 했고 12주에서 16주가 지나면 좀 입덧이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기다렸는데 병원에서 이제 기형아 검사를 앞두고 조금 너무 이 호르몬들의 불규칙적인 자꾸 숫자가 너무 비이상적으로 올라가서 이건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물론 산모가 먹을 수 있는 수준에서 약물 치료를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잡히지 않으면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엄마와 아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아이의 기형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그런 선택이라는 게 여기 영상을 보시는 엄마들 다 좀 공감되실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가 생겨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을 한다라는 게 되게 말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 네. 그쵸, 이거는. 그리고 왜 내가 왜 드라마 속에서 엄마들이 나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려달라 하는지 그게 저는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좀 최악이더라도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진짜 울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진짜 같이 왔었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있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있었는데 입덧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되게 시원한 달달한 것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먹고 싶다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 우유가 먹고 싶고 그래서 끝났나 봐. 너무 좋아했어요. 맛있게 먹고 물도 안 마시니까 화장실도 안 갔었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이제 좀 네,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생리 첫날처럼 되게 빨간 피가 꽤 많이 비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출혈이 왜 나지? 네, 안 좋잖아요. 근데 일단은 병원을 가기로 했던 날짜가 이틀 뒤여서 기다리자라는 생각에 그날 저녁에 됐는데 팬티 라이너에 좀 이렇게 덩어리처럼 계속 나온다 해야 되나? 그래도 뭐 그 유산 주사를 나는 맞은 상태였고 유산 방지 주사를 뭐 또 일단 당장 뭐 내가 이 밤에 병원에 간들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생각에 그냥 또 인양저냥 시간을 보냈어요. 밤을. 근데 그 당시 저의 이제 몸의 상태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고 항진증에서 그 내 면역 세포들이 나를 공격을 하는 그 상태여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상태에 딱 이틀 전이었고 피가 비치기 시작했고 입덧이 조금 잦아들어서 뭔가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두유나 이런 우유들을 시원한 거를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배가 뒤틀리듯이 이렇게 쥐어짜듯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근데 콕콕콕콕 찢어지는 느낌, 갈퀴로 깎는 느낌처럼 너무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진짜 바로 갔어요. 가서 환자 대기가 너무 많은데 말을 했죠. 울렁거리는 거 아직 좀 있긴 한데 배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피가 비쳤다라고 했더니 병원에서도 이렇게 예약이 많아도 그냥 대기하지 말고 얼른 긴급으로 내려가라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던 그런 내가 한 번도 진료보지 않았던 응급 초음파실에 가서 이제 그 분만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초음파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도 아이스 초코를 시원하게 마시면서 못 모르고 그러고 이제 본 게 이게 유산이 됐기 때문에 입원하시고 이 시술이죠. 수술이라고 하긴 그렇고 시술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되게 안 믿겼어요. 내 주변에서 되게 많이 꽤 있었던 일들이고 제 지인들에게서도 제가 위로를 건넸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믿기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믿기지 않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가 뭐 1주, 2주 만에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막 하루하루 매일매일 초음파를 받던 상태라서 엊그저께까지 초음파에서 우리 애기가 이 얘기하니까 되게 그게 저는 되게 마지막 모습인데 아니 엊그저께까지 우리 애기가 발로 이렇게 차고 손도 이렇게 막 드는 걸 내가 초음파로 봐서 건강했는데 아니 어제까지 되게 잘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뭐, 이렇게, 다행히 뭐, 수술이 아니고, 자궁을 여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 흡입으로 해가지고, 임신 상태에서 자궁에 있었던 그런 뭐, 태아부터 부산물까지 다 흡입해서 빼는 수술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수술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형체로 내 눈앞에 있으면 뭐 심폐소생을 하든 뭐라도 해볼 텐데 이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다고 임신 주수가 막달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아기를 인큐베이터라서 살려보자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선생님들은 되게 안타깝지만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 시간은 길진 않았어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저는 입원을 해서 좀 회복을 하고 링겔도 맞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고요. 이후에는 제가 뭐 굳이 산후조리라고 하기에는 내가 뭐라 해야 될까요? 배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아이가 큰 아이를 내가 출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닥 산후조리의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었고 그냥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우울한? 그래서 그 뒤로 다음 날부터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냥 울었어요. 근데 저희 애기나 신랑 앞에서는 못 울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신랑이 너무너무 덤덤하게 그냥 옆에 있어주는데 이 사람도 어쨌든 똑같이 자식을 잃은 건데 나만 슬픈 건 아니고 얼마나 허망할까라는 생각에 그 앞에서는 같이 못 울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그냥 정말 잠깐 그냥 어디 갔다 올게 나 커피 사올게 하면서 차 안에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그게 우울증이 너무 크게 와서 같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진짜 안 좋지만 들었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생각 많이 했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좀 오랜만에 유튜브를 해서 또 이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슬픈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이신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엄지TV를 하면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경험이 나에게 온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 소중했던 어렵게 저희에게 찾아왔던 아이는 제가 엄마가 있는 하늘로 보내줬습니다. 제 생일 3일 전에 아기가 떠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항상 그래도 평생 그쯤 되면은 우리 떠난 또또를 제가 매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공유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경험을 겪으실 많은 우리 엄마들에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 되게 자책이 컸거든요. 내가 내 몸 관리를 못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했고 내가 너무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마음만 준비했지 몸을 진짜 막 아끼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거다. 이게 다 나 때문이다. 자책을 정말 많이 했는데 누군가가 네 탓이 아니야. 소영아 사랑해 라는 얘기를 지인들이 해줬어요. 그냥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어떤 말의 위로보다 그런 말이
위로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됐고, 이 영상을 혹시나 저처럼 비슷하게 아이를 보내야 되는 상황에 보낸 후에 어떤 마마님이 보시게 된다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몸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우리. 네. 앞으로 엄지맘은 더 많은 엄마들을 공감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서 원래의 모습대로 밝게 돌아오겠습니다. 저 평소엔 밝아요. 네. 아직도 엄마 애기 얘기하면은 뭐 평생 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근데 누군가의 아픔에 나도 같은 경험으로 동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좋은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크리에이터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한 엄마로서, 또 옆집 언니로서, 동생으로서, 친구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산 후에 그 산후조리만큼이나 이 유산 후에 산후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어요.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유산 후에 저희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부터 주변의 모든 어른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이 더 산후조리 잘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제가 유산을 한 게 출산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출산을 하고 나면 몸이 붓거든요? 이거는 몸이 붓는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더 좋아져요. 왜냐면 뭔가 어쨌든 내가 되게 호르몬의 노예였다가 그런 임신 호르몬이 사라지고 몸이 뭐 무거웠던 것도 아니고 살이 찐 것도 아니고 이게 입덧으로 못 먹어서 살은 쪽 빠져 있죠? 그 살이 빠진 상태에서 유산이 되고 나면 내 몸은 가벼워져 있고 뭐랄까요? 전 더 컨디션이 좋았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죠. 컨디션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맛있게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점점 못 먹었다가 먹으니까 점점 몸이 더 회복이 잘 된다 해야 되나? 그럼 이게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37일이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저는 무식하게 37일이 37일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식이 37일이 이제 21일. 네, 그래서 7일인 그 3주 동안 21일이라서 37일이라고 하는 그 37일 동안은 그래도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미역국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근 한 달은 미역국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정말 미역국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그때는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우리 출산 후 산후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양말 꼭 신어야 되고, 그리고 바람 들지 않게, 네, 긴 바지 입고, 그리고 찬물, 그리고 찬 얼음, 이런 거 먹지 말고, 정말 산후조리랑 비슷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이스를 벌컥벌컥 더워서 마셨지만 그 외에는 그래도 되도록 미역국 삼시세끼 먹었고 따뜻한 국물 많이 먹었고 그리고 긴 바지 입고 있었고 양말도 신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후에 산후조리가 왜 중요하다 느꼈냐면 몸에 계속 미열처럼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도 나고 그리고 이 피가 계속 나니까 내가 진짜 이게 몸이 안 좋고 유산이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유산된 다음에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 3일에 한 번씩 초반에는 주기적으로 가서 피 고임은 없는지 뭐 이런 걸 봐요. 근데 피 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도 좀 저는 높게 나왔고 열도 계속 나고 피 고임도 조금 더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병원에서는 지켜보자, 이렇게 좌약처럼 자궁에 약을 넣어서 수축되게끔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정상이 아니야 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었어요, 환경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좀 회복이 빨랐다라고 한다면 저도 되게 관과하고 내 몸이 뭔가 하나도 이렇게 출산 때랑은 전혀 다르니까 그냥 예전이야 생각하고 똑같이 지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잘 해주셔야 되고, 자궁 수축 같은 경우도 뭐
늘어나지 않았는데 수축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출산 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몸조리 잘 해주셔야 되고, 보약을 한약을 지어서 먹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어열도 풀어주고 그리고 몸도 또 보호해주고 하는 보약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약을 먹을 수는 없었어요. 이게 그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지금 갑상선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보약은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약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해서 한약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먹으라 할 때까지 먹지 않고 그러고 있고, 저는 그 유산 후에 산후조리라고 하긴 그렇고 유산 후 조리에서 몸도 되게 몸인데요. 마음 치료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출산 후에 산후조리는 몸만 잘 지키면 돼요. 이게 바뀐 패턴, 신생아 케어하면서 엄마의 체력 이런 거를 신경 쓰면 되는데, 유산 후에는 산부인과에 계속 가거든요. 거기가 산과잖아요. 배 만삭인 엄마도 마주치고 신생아도 마주쳐요. 그리고 돌아서서 막 울어요. 나는 왜 낳지 못했을까? 나는 왜 지키지 못했을까? 끊임없는 그 마음의 병이 더 훨씬 커요. 저는 유산 후 산후조리가 진짜 마음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해요. 우울증이 정말 너무 세게 오고, 이게 출산 후에는 그래도 몸이 힘들어도 우울증이 와도 애기라도 보거든요. 근데 이게 상실감이 있는 상태에서 조리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 출산 후 산후조리는 엄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남편도 저도 온 가족이 다 필요한 거라 생각하고, 특히 엄마는 몸도 조리를 해야 되는 거고, 출산조리랑 똑같이 한 달 정도는 하실 거를 추천드리고요. 힐 신지 마시고 몸 따뜻하게 하시고, 찬 거 드시지 마시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가방도 되도록 들지 말고, 진짜 똑같습니다. 출산 후 조리랑. 그리고 그 한 달 정도는 부부 성관계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출산 때는 임신이 되진 않긴 하지만 유산 후에는 바로 성관계를 또 한 달 지나고 하면 굉장히 임신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궁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엄마가 모유 수유를 안 하니까 이게 호르몬도 임신을 딱 잘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신이 될 수 있는데 3개월 정도는 피임을 꼭 해서 엄마 자궁이 좀 건강해져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산 후에 3개월 정도는 조리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피임도 잘 하시고, 부부관계는 한 달 뒤, 목욕도 한 달 뒤. 그래서 탕욕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샤워 정도로만 하시고 목욕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신욕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이 몸을 좀 만드는 걸, 회복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요. 저는 몸을 지키는 거에 100점은 아니었지만 지키면서 마음을 진짜 1번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켰냐면, 하늘을 진짜 많이 봤고 자연을 많이 거닐었어요. 울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울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숲이나 자연을 갔는데, 나중에는 그 자연에서 발견된 꽃도 예쁘고 뭐 이렇게 자연이 예쁘더라고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풀잎도 예쁘고. 그래서 그거를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예쁜 자연을 사진 찍었고 그거를 그냥 기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씩 제가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저는 SNS, 인스타그램에 커밍아웃을 했고 주변인들에게도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되게 씩씩하게, 담담하게 여러분. 울어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게 연락 많이 와요. 이제 입덧 끝났어? 입덧은 좀 어때? 몸은 좀 어때?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때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커밍아웃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세요. 네. 좀 잘못됐어요. 네, 몸이 안 좋아서 아이가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미안해, 어떡해. 괜찮아요. 뭐 미안한 게 아니라 몰라서 얘기한 건데. 네. 그렇게 그냥 커밍아웃 하세요.
주변 정리를 빨리 할수록 상처를 덜 받아요. 오히려 주변 정리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물어보거든요. 이제 좀 괜찮아? 애기는? 또는 그러다가 누가 애기 선물 보내요. 그럼 여러분 더 끝없이 오랫동안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마음을 추스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색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물감을 이렇게 붓을 들기 시작했고 물감으로 색칠을 했고 그러다가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추천드려요. 되게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그 처음에 그린 그림은 되게 어둡거든요. 장미가 되게 어두워. 근데 점점 제가 회복된다라는 걸 그림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그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가 있어요. 이 프리다 칼로가 몸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유산을 경험하면서 유산될 때마다 유산되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그림 속에 정면 응시하면서 그려냈거든요. 피하지 않고. 저는 프리다 칼로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 정면 응시를 하자. 내가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아픔을 피하지 말자. 이 아픔마저도 나예요. 나고 이것마저도 내 삶이에요. 내가 이거를 버린다고 사라질 것도 아니고 지워질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이기 때문에 정면 응시를 하자. 그래서 저는 프리다 칼로처럼 그걸 기록하고 커밍아웃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저한테 진짜 아팠던 숙제가 이제 이거 첫째 아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큰애가 계속 찾죠. 네. 그 엄지 공주가 자꾸 묻더라고요. 나는 또또한테 밥도 양보할 거고 또또한테 인형도 다 줄 거고 또또 태어나면 또또도 내가 씻겨줄 거고 막 벌써 자기는 언니고 누나고 막 그래요. 막 또또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아이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뭔가 아닌데 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다 압니다. 우리 어린아이 말 못하고 표현 못하고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특히 저희 아이는 5살이라서 다 의사소통이 되는 나이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원을 하고 제가 초콜릿 2개를 들고 가서 놀이터에 앉아서 너 하나 엄마 하나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엄마가 할 얘기 있는데 뭔데?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놀이터에서. 또또가 많이 아파서 저기 하늘나라에 할머니 있는 곳에 갔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표정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기가 되게 놀래면서 진짜? 그 뒤로 이야기를 못 잊더라고요. 아기가. 진짜? 그리고 한참 점점점점점 하다가 그럼 이제 할머니랑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 했죠. 그러고서는 아이는 막 그렇게 막 울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슬퍼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갔어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도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도 죄책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라 얘기해줘야 되냐면 그런데 엄마는 너무 많이 슬펐는데 우리 현서가 있어서 괜찮아. 행복해. 현서가 옆에서 이렇게 엄마 지켜주고 엄마 보면서 많이 웃어주고 그래서 엄마는 다시 행복해졌어. 우리 나중에 동생한테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 집에 와 라고 인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여러분들도 꼭 우리 아이에게도 알려주시고 그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끔 왜 안 왔지 동생이?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생각 정리를 하지 못하게끔 혼란스럽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시고 하지만 너가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엄마는 힘들지 않고 엄마 힘을 낼 수 있었어. 엄마 지금은 행복해.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교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뒤로 되게 많이 슬펐던 순간순간이 언제냐면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저희 엄마의 그 납골당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그 옆에 그 어떤 칸을 만지면서 그럼 여기는 또또가 있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뭉클 아프고, 그림을 그리는데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엄마에게 막 아빠에게 뭐 자기 그리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그라미를 하나를 크게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뭐야 했더니 또또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음파 사진 이렇게 동그랗고 그 안에 아기가 쬐끄맣게 있잖아요. 이건 또또야. 또 아무렇지 않게 자꾸 동생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은 아직까진 저에게 좀 숙제예요. 혹시 저처럼 또 첫째가 있는데 둘째를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산후조리는 엄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필요한 거고, 특히나 이 아이는 마음조리도 필요하다 함께.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조리, 그리고 아이의 마음조리, 아빠의 마음조리, 온 가족의 마음조리가 되게 그 일정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이건 오래 가요, 잔상처럼. 하지만 그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써 밝은 척, 애써 괜찮은 척, 애써 그냥 나올 필요 없다 생각해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나 슬프고 힘들면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주변의 가족들도, 남편분들도 이 영상을 혹시 보게 되신다면 바로 그냥 괜찮아지는 거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안 괜찮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조리에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출산이랑 유산이랑 같습니다. 네. 더 방심하기 때문에 유산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눈에 보이는 붓기나 몸의 피곤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본인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엄지맘은 다음 컨텐츠부터 원래 모습대로 우리 건강하고 밝게 여러분들에게 씩씩하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